여기까지 오신 분들, 이 재미없는 영상을 지금 5번째 보고 있다. 와, 어느 분야건 상위 5% 이내다. 저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았죠?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주택수별 절세 전략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1편부터 꼭 보고 와주시고요.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럼 오늘 목차 먼저 보고 갈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지난 시간에 봤었죠?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사입니다. 이사 갈 집을 미리 구해두고 기존 집을 처분하는 경우예요. 은근히 흔한 케이스죠? 이외에 결혼을 해서 갑자기 2주택이 됐다거나 예상치 못한 부고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상황을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고요.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줍니다. 즉 2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일시적 2주택 그냥 해주진 않을 테고 뭔가 조건이 있겠죠. 일시적 2주택의 요건 2가지 보고 갈게요. 이미 기존 주택이 있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데 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존 주택을 비과세해 주려면 2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 이 기존 주택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야 해요. 2년 이상 보유를 했어야 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까지 2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이 일시적 2주택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대출 규제 때문인데요. 보통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죠. 그래서 기존 집을 먼저 팔지 않으면 이사 갈 집에 자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일시적 2주택 이용하기보다는 기존 집을 먼저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잠깐 단기 임대를 살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또 요즘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일시적 2주택은 여러 절세 전략에 꼭 필요하니까 알아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이었고요. 상속, 동거방양, 혼인 이런 경우는 좀 흔한 경우여서 그런지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표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 주택수별 절세 전략 간단히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 4가지 있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1주택자 먼저 보면 취득세는 무조건 기본 세율이에요. 재산세는 동일하고 종부세는 공동명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1주택자는 이 공동명의 하나만 있어도 세금 수천만 원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은 혜택이 있죠? 양도세는 비과세도 있고요. 일단 1주택자는 중과되는 거 없고 최대한 절세되는 걸 많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2주택 먼저 볼게요. 2주택까지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2주택은 이제 취득세가 중요한데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면 중과돼서 8%, 비조정은 1에서 3% 기본세율이 부과됩니다. 2주택을 가져가시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첫 번째 주택은 가급적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좋은 물건을, 두 번째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 비조정 대상 물건을 가져가는 게 취득세 절세에 좋습니다. 2주택부터는 꼭 공동명의로 하시기보다는 덩치가 큰 물건은 공동명의로 양도세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좀 작은 건 단독명의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공동명의가 좋긴 한데 서류도 그렇고 복잡한 절차가 꽤 많거든요. 그래도 대체로 2주택까지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3주택 이상부터는 세금 효과를 확실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일단 취득세 중과되죠? 이거 엄청 무서워요. 8%에서 12%. 그리고 3주택부터는 종부세도 중과될 수 있고요. 양도세 중과 무섭죠? 보유세도 매년 감당 가능한 수준인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자산의 투자 가치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거 모두 고려해서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거의 종합예술이죠. 이 3주택 이상부터는 개인별로 케이스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다주택자는 패스하고 1주택자의 가장 파워풀한 게 뭐였죠? 바로 공동명의였죠. 이 공동명의를 하면 어떤 세금이 어떤 원리로 줄어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표를 다시 보면 공동명의 어디 있죠? 공동명의 여기 종부세랑 양도세 여기 있어요.
요 종부세랑 양도세에서 공동명의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종부세 먼저 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였죠. 인별. 보유세 요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보유세 영상 한 번 더 보고 와주세요. 동일 세대인 부부라도 합산되지 않고 각각 명의만큼 과세됩니다. 종부세에서 공동명의로 절세되는 핵심은 바로 이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이걸 각각 9억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가격 15억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부부를 볼게요. 만약 단독명의라면 15억에 1세대 1주택이니까 12억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그래도 3억 남죠? 여기에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곱해서 과표 1.8억. 그런데 만약 공동명의면 요 공시가격이 지분 비율만큼 쪼개져요. 이렇게 반반. 그래서 7.5억에 개인별로 9억씩 받을 수 있으니까 과표가 없죠? 그러면 종부세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냐? 근데 이 보유세는 좀 계산하기가 까다로워가지고 제가 이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에서 계산을 좀 해왔어요.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재산세 240만원, 종부세 70만원에서 310만원 정도. 공동명의인 경우 재산세만 나오죠? 120만원에 2명, 240만원 정도. 여기서 세금 차이가 70만원 정도로 뭐 사실 엄청 크진 않은데 이제 보유세는 매년 부담하는 세금이기도 하고 점점 보유세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죠? 일단 조금 덜 내는 방법으로 세팅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동명의의 진짜 혜택은 바로 양도세입니다. 공동명의로 양도세가 줄어드는 원리 뭘까요? 두 가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과세 표준이 분산되면서 세율 구간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양도세 기본 세율은 누진 세율 구조예요. 이렇게 과세 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같이 높아지죠. 그래서 공동명의로 과표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세율 구간이 낮아져서 세금이 더 적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본공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아무 이유 없이 인별 250만 원씩 공제해줍니다. 공동명의로 양도세를 나눠서 계산하면 이 250만 원도 각각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예시 한번 볼게요. 예시가 더 어렵네. 15억에 산 아파트를 20억에 팔았다고 볼게요. 5년 보유했고요. 1세대 1주택 아니에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서 양도차익 5억. 여기에 장특공 5년 보유에 2%씩이죠? 2%씩 10%.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4억 5천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제 공동명의면 반반 나누는 거예요. 2억 2,500씩. 그리고 기본공제 250씩 두 번 받을 수 있죠. 단독명의의 경우 과표가 4억이 넘고 공동명의는 반이니까 2억대로 떨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세율이 40%에서 38%로 구간이 낮아졌죠. 이거 계산해보면 단독명의는 1억 6,800, 공동명의는 이거 합쳐서 1억 4,200, 총 2,600만 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2,600이면 꽤 차이 크죠? 사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공동명의, 단독명의 이렇게도 나누는데요. 이거는 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는 했는데 이건 보지 마시고 여기 일단은 사례 2번 추가됐죠? 거주를 했고 1세대 1주택이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여기 양도차익이 5억이 아니라 계산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으로 재계산됩니다. 그래서 2억으로 바뀌었어요. 양도차익이. 일단 여기가 크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고 이제 거주. 5년 거주했으면 2년 거주 이상 충족했죠. 그러니까 표 2 장특공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표 2 장특공 적용되면 총 40%가 공제돼요. 그럼 양도소득 금액이 1억 2천. 엄청 차이 많이 나죠. 요걸 또 반반 또 나눠.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면 세율이 40%에서 35%에서 24% 계속 떨어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는 2,800, 그리고 공동명의일 경우는 1,700. 요것도 차이가 1,000만 원이 나네요. 너무 어려웠죠. 일단 세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만 보고 갈게요. 일반 과세일 때 단독명의, 공동명의는 1억 6,800, 1억 4,200.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면 단독명의도 2,800밖에 안 돼요, 사실. 그리고 공동은 1,700만 원. 그래서 사실 공동명의보다 중요한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꼭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도차익이 큰 물건을 꼭 비과세로 처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왕초보라 하기엔 좀 마지막 영상이 매콤했죠?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다 따라오실 것 같아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세금 왕초보 탈출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